안녕하십니까.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고울 학당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에 와닿는 한마디를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건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사람들보다는 단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나누며 함께 할 수 있는 길동무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기쁨은 기쁜 대로 내 마음을 꺼내어 진실을 이야기하고 내 마음을 꺼내어 나눌 수 있는 동무.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무가 간절히 그리워지는 날들입니다.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소중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삶의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현대라는 인간의 사막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오아시스처럼 아름다운 이웃을, 친구를, 연인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오아시스처럼 참 좋은 친구, 참 좋은 이웃, 참 아름답고 연인이 되는 시원하고 맑은 청량감 넘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고은님이여, 아침 이슬처럼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던 마음의 보석을 풀고 서로 사랑과 미소를 나누며 행복으로 채워가는 즐거운 나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그레서입니다. 오늘은 각종 전설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성시별 관양 유래에서 벽진이 시 문정공파와 명곡 문중, 성산이 시 한계 대포 문중과 가천 죽곡 문중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1부의 전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의마비에 얽힌 전설입니다. 성주 박산리 대기의 역졸이었던 김계백이 5, 6년간이나 정성 들여 길러온 역마를 타고 영조 24년인 1748년 8월 일이 있어 부산고개를 넘어 부산역 현재 김천시 남면에 갔다가 일을 마치고 술에 취해 밤에 돌아오는 도중 길이 험한 부산고개에서 갑자기 큰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김계백이 취중에 더욱 놀라 말에서 떨어져 당황하고 있을 때 역마는 범과 싸우면서 범이 주인에게 달려들지 못하게 보호하면서 심여리를 내려와 어떤 주막에 이르러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김계백은 상처 하나 없이 무사하였습니다. 범도 말과 함께 피투성이가 되어 죽었습니다. 김계백은 그 뒤 주막 앞에 돌로 비를 세워 말의 언덕을 찬양하였는데 이것이 의마비로 말의 무덤을 만들어 의마의 무덤이라 하였습니다. 말이 넘어져 죽은 주막집을 대마점이라 일컬었는데 주막이 있던 곳이 마을이 되어 지금은 초전면이라 합니다. 말 못하는 짐승도 자기를 돌봐주던 주인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은혜를 갚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는 숨은 교훈이 있음을 소홀함이 없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옥류정에 맑은 약수가 있는 가멍사의 전설입니다. 가멍사는 오랑면 대산리 한계마을 뒤 영축산 중허리에 있는 절입니다. 이 절은 처음에 암자로서 가멍암이라 하였으나 지금은 독립된 사찰로 가멍사라 하는데 802년 신라 애장환 3년에 세워졌습니다. 한계마을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백내라는 내가 마을 앞을 흘러가고 이 내를 건너 1500m쯤 거리에 옛날 가야시대부터 산성에 있는 성산이 가멍사를 굽어보고 있습니다. 신라 40대 애장왕 3년 왕은 늦게 왕자를 두어 경사스러운 일이었으나 불행하게도 왕자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나빠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왕비는 왕자의 눈병을 고치기 위해 온갖 좋은 약을 다 써보았으나 백약이 무효라 명약을 찾아 기도를 들었습니다. 명산을 찾아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백발의 노인이 나타나 내일 아침 해가 뜰 무렵 서랍을 하늘에 독수리 한 마리가 떠돌아다닐 것이다. 이 독수리가 날아가는 곳을 따라가면 서라별에서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봄피현, 현재 성주에 닿을 것이니 그 독수리가 앉는 곳에 가면 조그만 약수터가 있다. 그 물로 왕자의 눈을 씻게 하면 성한 사람의 눈과 같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튿날 왕은 굳센 군사를 시켜 말을 타고 독수리를 찾아 약수를 길러 오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군사는 말을 달려 하늘을 날고 있는 독수리를 쫓아 서쪽으로 달려 독수리의 안내를 받아 따라갔더니 어느 산 등성에서 내려앉았습니다. 군사는 급히 말에서 내려 독수리가 앉은 곳까지 달려가니 정말 바위 틈에 흐르는 물이 있었습니다. 임금은 군사가 길러온 약수로 왕자의 눈을 씻게 하였더니 왕자의 눈이 감쪽같이 낫게 되자 왕은 약수의 은혜를 잊지 못하여 절을 짓게 하였습니다. 산 이름도 전설에 나오는 것과 같이 절이 있는 산을 신령스러운 독수리산이라 하여 영치산이라 부르게 하였습니다. 이곳에 절을 세워 감언사라 하였으나 후에 감응사라 부르고 있습니다. 고려 때 중창했고 임진왜란 이후 영조 연간에 다시 중창하였습니다. 절 뒤에는 높은 절벽이 솟아있고 그 아래 옥류정이란 약수터가 있습니다. 전설에 나오는 샘이 절 뒤 절벽 바위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옥류정이라 하여 지금도 그 물맛이 달고 차가워서 약수로 이름이 높습니다. 이 절은 당초 신라 보국조사가 왕명으로 세운 절입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중건을 거쳐 건세에 남은 기록으로 말하면 영조 16년인 1740년에 중수하고 정조 4년인 1780년에 또 중수했다고 합니다. 1921년 다시 중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고요. 대웅전은 정면 3칸과 7성각, 복례당 등 건물이 있습니다. 후세 영치산 아래 한계마을에 살던 학자 이진상이 춥기가 많다 하여 영축산이라 고쳤습니다. 절이 있는 영치산은 앞에 삼봉과 백내를 내려다보며 멀리 성주읍을 바라보는 경치가 좋은 산으로 봄, 가을이면 절을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큰 바위에 용왕산을 새기고 매년 음력 3월 3일 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적혈 무덤 전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주 초전면 소성리에서 약 1km 서쪽으로 가면 마족혈이라는 무덤이 있습니다. 조선 중엽 남사고라는 유명한 집터나 묘터를 잘 보는 지사가 홈실이라는 마을을 다녀서 서울로 올라가는데 그 길목에 옥산장씨가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바로 옥산장씨 시조가 살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댁에 상을 당하였는데 가난한 집이라 하루 3끼를 못 먹을 정도였습니다. 마침 그곳을 남사고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이들 형제가 연극을 꾸며 그들은 술 취한 듯이 남사고에게 담벼들었습니다. 동생이 남사고를 쥐어박으니 형이 동생을 크게 꾸짖고는 남사고를 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형은 먹을 것도 없으면서 팥죽을 쑤어 대접하자 이것을 본 남사고는 감동하여 그 형에게 내가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형이 마침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하자 남사고는 마침 잘 되었다고 하며 홈실 옆에 묘를 쓰면 그 후손이 영의정까지 벼슬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르쳐준 묘터에 아버지를 장사 지내기로 했습니다. 시신을 넣고 흙을 덮기 전에 고골하는 동생을 본 남사고는 형제들에게 쏘갔다는 것을 알고 크게 한탄하면서 그곳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후손들이 영의정 벼슬을 하였으며 지금 옥산 장씨들의 조상이라 합니다. 마족혈이라 하기 때문에 비석이나 상석 같은 성물을 하면 뛰는 말발에 지장이 된다고 하여 비석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무덤이 남사고의 전설을 간직한 채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남보다 뛰어난 생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네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원조의 과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주 땅에 이원조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과거를 보기 위해 서울로 오러가는 도중 청주 까친의 주막에서 묵게 되었는데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면 나오는 거대한 대궐 같은 집에 성관 3명이 신선히 입는 날개옷을 입고 신선의 갓을 쓰고 앉아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이번 과거에 성주 유생 이원조가 등과할 테지하고 첫째 성관이 말을 하였습니다. 글쎄 살기만 하면 과거의 급자는 하겠지만 오늘 밤 호환을 면할 수 있을까? 둘째 성관이 그렇게 말하자 셋째 성관이 나무라듯 그러면 그 범을 잡아서 막아 주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조는 크게 놀라 그저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성관들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동자를 불러 아무개를 데려오라 하였습니다. 동자가 사라지더니 곧 포수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성관들은 그 포수에게 너는 곧 까친의 주막에 가서 총에 화약을 재고 있다가 범이 오거든 쏘아 죽여 성주 유생 이원조를 구해 주어라 고 명령한 다음 이원조를 보고 이 방에서 꼼짝 말고 기다리면 무사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문 밖에서 요란한 총소리가 났습니다.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그는 어리둥절하여 꿈과 생시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데 문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 주막에 성주 사는 이원조라는 분이 계십니까? 하니 원조는 두려운 마음이 미쳐 가시지 않아 덜덜 떨다가 몇 번이나 묻기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여기 있소 하였습니다. 그러자 문 밖의 사람이 들어와 공손히 인사를 하고 당신이 이원조십니까? 나는 저 건너 마을에 사는 포수올시다. 밤에 꿈을 꾸니 신선이 불러 주막에 가서 범을 잡고 성주 유생 이원조를 구하라고 하기에 와서 범을 잡았습니다. 원조는 포수의 꿈이 자기와 같은 것이 매우 신기하여 자세히 그를 보니 바로 그 꿈속에서 나타난 포수였습니다. 살려준 은혜를 무수히 치사하고 그와 같이 나가보니 바로 방문 밖에 큰 산 같은 호랑이가 총알을 맞아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원조는 그 길로 상경하여 과거에 급제하였습니다. 한편 범이 죽던 전날 경상도 고성 땅에 사는 유학자 백구용이 제자를 데리고 그를 강론하는 자리에 용모가 매우 흉한 중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그 중은 백구용에게 문안하더니 어디를 가겠노라고 하였습니다. 백구용은 가지 말라고 만류하였습니다. 내가 내 말을 듣지 않고 갔다가 목숨이 없으리라. 그러나 중은 기어코 가겠노라며 물러갔습니다. 제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어떤 중인데 그러느냐고 묻자 그 중은 사람이 아니라 범이 변신한 것이다. 청주 까치내에서 죽은 범이 바로 중으로 변신했던 범이었던 것이라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교리 이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연산군 초에 이 장군이 교리 벼슬에 있었습니다. 그의 처가 미인이라 폭군 연산이 소문을 듣고 내궁으로 불러서 검탈했습니다. 이 장군은 분노가 극도에 달하여 자기 처를 죽이고 정처 없이 망명하니 연산군은 크게 노하여서 돈 천량과 8푼 벼슬을 걸고 이 장군을 전국에 수배하였습니다. 이때 팔거 사람 도의문이 위사로서 서울로 올라가는 도중 여관에서 고단하게 깊이 잠든 이 장군을 발견하고 며칠 굶주려 기진맥진한 이 장군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숨겨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장군은 수개월 만에 함흥 땅에 도착하니 뜨거운 여름이라 심한 갈증이 생겨 샘가에서 여인에게 마실 물을 청했습니다. 그 여인은 이 장군의 모습을 쳐다보더니 말없이 쪽 바가지에 물을 떠서 버들잎을 한 주먹 훑어 넣어주는 것을
후후 불어 마시며 그 사유를 물었습니다. 심한 갈증에 급히 물을 마시면 물에 체할까 염려되어서라고 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아름다운 처녀라 이 장군은 본인은 서울 사람인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곳까지 왔다 하며 여독을 풀기 위해 며칠 묵고 갈 것을 간청하니 성낙하여 따라가 보니 백정량 수척의 무남 동료였습니다. 며칠 투숙 후 주인이 사위되기를 청하므로 이 장군은 사정도 사정인 만큼 끓일 처지도 못되고 하여 허락했습니다. 그 후 무의도식으로 수년 경과하니 주인도 미워하고 국내 정세도 답답하여 하루는 주인이 키를 바치는 것을 대신 자기가 가지고 관아에 갔습니다. 동은 앞에 가서 아무개가 키를 바치러 왔습니다 하였습니다. 현감이 그 말소리를 들으니 분명히 한양 말시라 문을 열고 보니 과거 내직시에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 크게 놀라며 영접했습니다. 정세는 중종 반정이라 귀양 간 사람은 즉시 조정으로 들어오라는 통첩이 있으니 내일로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비로소 과거의 비밀을 말하고 다음날 현감이 보내주는 가마로 서울로 돌아와 복직하여 병조 판수로 승진하고 그의 아내는 정경 부인이 되는 한편 망명도중 은혜 입은 도의문도 좋은 벼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고을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유성은의 질투가 되겠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질투나 너의 옆에 있는 모든 여자들 티가 나봐 아무리 감춰도 내 얼굴에 써 있나봐. Okay, hold up. 감추려 하지 마. 야 감정을 숨기다간 다 뺏기고 말 girl. 그 옆엔 수많은 girl. 난 네가 순수한 건 잘 알아. 근데 솔직히 말해 순진하진 않잖아. 조금만 더 있다간 꼭 폭발한 듯해 like bam. 기회는 주어진 자가 갖는 거니까 찬스가 있을 때 잘 좀 해봐 이 머리로는 이해한 척하지만 쿨한 척 해보지만 속으로 나고 싶은 말 너무나 많은데 내가 먼저 말했다가 지는 느낌 이런 느낌 솔직하게 말해봐. 도대체 넌 누구를 보고 있는 거야. 지금 네 눈앞에 내가 있잖아. 더 사랑하나 봐 좋아하나 봐 인정하기 싫지만 나도 몰래 질투하게 돼. 내가 너무 예민한 거니 나를 만날 때만 피곤해 보여. 밤새 좋다고 따라다니면서 매달릴 때는 언제고. 내가 봤을 때 작전인 것 같아. 걔가 널 상대하는 심리전이랄까. 아니 척하면서 흔들어 너는 눈치 없는 척하는 난 땅에 고수. 맞아 충분히 내가 널 더 좋아해서 지는 느낌 이런 느낌 맞아 솔직하게 말해봐. 도대체 넌 누구를 보고 있는 거야. 지금 네 눈앞에 내가 있잖아. 더 사랑하나 봐 좋아하나 봐 인정하기 싫지만 나도 몰래 질투하게 돼. 진짜 오늘 일찍 질투는 stop 한 단계 더 나아가 step by step. 언니가 해야 할 건 시기가 아니라 다가가 용기를 내야 할 시기야 right now. 내가 바라는 게 아냐 네게 바라는 건 딱 하나 이런 나의 맘을 알아달란 얘기야. 도대체 넌 어떤 생각을 하는 거야. 왜 항상 나를 질투하는 거야. 널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네가 보고 싶은 거 더 이상 기다리게 만들지 마.
예,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예, 2부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은 벽진이 시 문정공파 문중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양유래는 고려 삼중대왕 개국원훈 벽진 장군 이총원의 벽진 이시의 시조입니다. 신라 말 고려 초의 벽진국 태수로 있으면서 혼란기를 틈타 군도들이 각처에서 바로함을 진압하니 백성들은 공의 덕치에 힘입어 평안하였습니다. 고려 태조가 마음과 힘을 합하여 환란을 평정하자고 효유하니 공 또한 천명과 인심이 고려 태조에게 돌아감을 깨닫고 아들 영으로 하여금 군병을 거느리고 보내어 고려 태조의 정토 대업에 종군케 하니 그때 이영의 나이 18살이었습니다. 고려 태조는 이영을 대광으로 삼아 사도란 귀녀 그 공주를 철호하여 부마로 삼았습니다. 고려 태조가 공을 본업 장군으로 봉하여 방업 229정을 더 주고 봉지를 넓혀서 충주, 원주, 광주, 죽주, 제주에 양곡 2200석과 소금 1785석을 주었습니다. 또 친서를 보내 금석과 같은 신의를 표시하여 이르기를 백자천손에 이르도록 이 마음 변치 않겠노라고 맹약하고 신하여 예로서 대하지 아니하고 공을 원훈으로 예우하였습니다. 공은 신라와 후백제가 서로 쟁취하려는 지역에 끼어 있으면서도 정토 대업에 공을 세워 동남의 성원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후손이 본관을 벽진으로 하고 세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세거 분포가 되겠습니다. 벽진 이시 문중공파는 시종 벽진 장군의 6세손인 상장군, 이보의 현손인 고려 문신, 이극송의 시호가 문정이므로 문정공파라 합니다. 호는 빙옥제입니다. 백운 이규보의 문인으로 1236년 명경 문가에 장원급제하여 판삼사 겸 동지경련, 춘추관사, 도총관을 역임하였습니다. 청백하고 강직하였으므로 왕은 한옥같이 고운 자세에 추수같이 맑은 정신을 지녀 따라 격찬하여 빙옥이란 호를 내렸습니다. 의성의 본강사와 성주 옥수당에 재앙하고 있으며 후손들은 의성 가음에 약 200호, 성주 어산동에 약 100호, 부엉동에 약 30호, 문덕동 송천에 약 30호, 고령군 성산면 대흥리에 약 20호가 세거하고 있습니다. 인물 소개가 되겠습니다. 이보가 있습니다. 상장군입니다. 7세 방관은 동정 부호장이고 8세 이돈류는 안일 호장이며 9세 이시회는 부호장입니다. 그리고 이극송이 있습니다. 시호가 문정이고 호는 빙옥제입니다. 명경 문가에 장원급제하여 춘추관사 및 도청관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은이 있습니다. 봉상대부 군기시 소윤 겸교 내시 부사를 지낸 분입니다. 태조 강헌 대왕의 개국 원종 공신으로 전라도, 강원도, 양도 감사를 역임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인후가 있습니다. 세종 때 조산대부, 동래부사, 영해현령, 대산직제학을 지냈으며 생식으로 생활을 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고가 있습니다. 신령현감이었고 충좌위, 사중, 영사명을 또 지냈습니다. 신령에 부임하여 북악에 대나무를 심고 못을 만들어 정자를 짓고 비벽정이라 하니 자신의 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남이 있습니다. 중종 때 인제 군수로 있을 때 은혜롭고 의리 있게 백성을 다스려 백성들이 계속 머물러 주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흡이 있습니다. 동주 성재원 선생이 학문을 시험해보고 그때는 나의 외우라 제자의 반열에 둘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가을, 달, 겨울 물처럼 밝고 맑은 품성의 자질이고 안자의 거문고와 정점의 비파와 절구음이 있었다 합니다. 그리고 이 환이 있습니다. 호는 언화이고 유학자로서 과거에는 별 뜻이 없어 학문에만 정진한 분입니다.
외가인 유촌에서 태어나 외손자인 백곡 정곤수와 한강 정구 형제를 가르치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광이 있습니다. 자태를 부여받음이 매우 높았습니다. 학문이 넓고 견문이 많았으며 조년의 진사에 올라 회제 이언적과 덕양 기호성과 더불어 서로 뜻이 맞았으며 감려의 원리에도 정통하였습니다. 적산에 살며 후학들을 장려하여 진보시켰으니 칠봉 김희상과 야로 이순과 송호 여응구가 모두 따르며 학문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인 덕계 오건이 대과에 올라 성주목 교수로 와 있을 때 유촌 외가에서 태어난 외손자 사호 오장은 사간헌 정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충우입니다. 중종 8년에 생원과 진사 양시에 합격하였으나 일찍 사망하여 대과는 치르지 못했습니다. 심지와 취향이 청결하고 성품과 행위가 고매하여 언조와 논리가 정직하며 문해가 창의하였으되 스스로 자연을 좋아하고 은거수도하면서 부귀를 탐하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응량이 있습니다. 품성이 중후하고 지조와 행의가 돈독하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부자가 창의하여 3등 공신으로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가 되었으며 호조 참판에 정직된 분입니다. 그리고 이희중이 있습니다. 군자감 주부로 임진왜란 때 창의하여 2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자질이 영특하여 효도와 우애가 지극하고 가정의 훈도를 엄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희민이 있습니다. 덕행과 중후함이 겸하였고 벼슬에 나가서는 도덕이 있었습니다. 왕고 가현재에게 수학하여 학문이 남보다 뛰어났고요. 충성과 효도는 하늘에서 낸 것 같았으며 가정대부 호조참판 동지중추부사에 이른 분입니다. 그리고 이임박이 있습니다. 타고난 성품이 영특하고 기질과 도량이 탁월했고 마음이 씻은 듯이 깨끗하고 신색이 뛰어나게 수출하였습니다. 명종 무원년에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며 선조 임진년에 진주성에서 전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장님이 있습니다. 만력 중에 한강 정구 선생이 사수 물가에 과장을 설치하니 한때 문화에 미쳤던 자들이 모두 빈빈한 사류였으나 양촌 이응군이 가장 돈독하게 이행하는 군자라고 칭송할 만큼 학문함이 마음을 다스림과 착실하게 실천하는 것으로 건물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두원이 있습니다. 조선을 받드는 절차에는 일일이 품정하여 정성을 다하였고 사람들과 상대할 때는 얼굴에 화기를 띠었습니다. 학문을 깊고 넓게 쌓아서 발용함으로 사안에 따른 대책이 넉넉함이 있었고 14살에 과장에 나가 장원하였으며 20살에 학당의 유장이 된 분입니다. 그리고 이동순이 있습니다. 일찍이 과시 공부를 하였으나 세상의 모든 일이 파도같이 불란함을 보고 마음을 접고 벼슬길에 뜻을 두지 아니하고 마음을 가다듬어 경서와 성리학, 시서백가의 어록을 궁구하여 관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동식이 있습니다. 태어나자 총명하고 민첩하였으며 입에서는 예가 아닌 말이 나오지 않았으며 몸에는 게으른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통정대부 봉상시정을 지낸 분입니다. 그리고 벽진이시 명곡문중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관양 유래로는 벽진이시 시조는 고려 삼중대왕 개국원은 벽진장군 858년에서 938년까지 생존한 이 총언입니다. 신라 말기에 중앙행정력이 극도로 쇠약해져 지방마다 호족들이 지배하고 있을 때 이 총언은 벽진군 태수로 예하에 많은 업성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신라와 후백제가 서로 다투는 요충지에서 성을 굳게 지키며 군도를 물리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왕건 태조는 이 총언의 협력 없이는 통일의 위협을 수행할 수 없어 사람을 보내 동심 협력을 청하니 공이 이를 기꺼이 받아들여 아들 이영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태조를 따라 정토케 하였습니다.
태조 왕건은 이 총원을 벽진 장군으로 임명하고 이웃 고을의 정호 299호를 더 주고 충주, 원주, 광주, 안성, 제천의 조세권을 주고 곡창 2200석과 소금 1185석을 주고 주는 등 공신 중 가장 많은 파격적인 보상을 했습니다. 또 친서로 금석 같은 신표를 보이면서 자손에게 이르기를 이 마음을 변치 않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공이 감격하여 군량을 저축하고 성을 지켜서 동남의 성원이 되니 태조가 신하로 대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하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본관이 벽진이 되고 아들 이영은 경산 부사가 되었으며 자자손손 거경에 계승되어 동방의 망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거 분포가 되겠습니다. 명곡은 원래 동명의 호음곡이었으며 현재 행정구역으로는 성주군 초준면 월곡 1, 2가 됩니다. 서북쪽으로 백양산이 솟아있고 동남쪽으로 한가득이 내려와 안산인 오봉산을 이루고 서남쪽으로는 용봉산을 거쳐 곡성산이 힘차게 솟았다가 남동쪽으로 내려가 오봉산과 맞닿고 있습니다. 백양산에서 발원한 제천이 동구 아래 노포, 동포 등 포자가 붙은 지명이 있어 옛날에는 이곳이 모두 늪이었다고 보며 보기 드문 대명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벽진 장군의 7세손 되는 이 방화가 이곳을 자손 만대의 기지로 정하여 약 850년 전 이주한 뒤 대대로 명공, 거경이 이어졌습니다. 11세인 이 경가는 세칭 산하선생으로 일컬어집니다. 1317년에 원나라로 사신으로 갔을 때 원나라의 순제가 그의 인품과 학문의 탁월함에 감탄하였습니다. 또한 선생의 소거 산수도를 보고 대명지인데 물이 귀할 것이라 물을 끌어온다는 의미로 홈통자를 지어 명곡으로 쓰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1300년대 말 내지 1400년대 초경에 자연재해로 자손들이 명곡을 떠났다가 약 250년 전부터 다시 환양하여 세가하고 있으니 명곡은 모든 벽진 이시의 근원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물 소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방화가 됩니다. 광록 대부 상호군으로 입향조입니다. 그리고 이당규가 있습니다. 검자 광록 대부 문화시중 검능백입니다. 그리고 이경간이 있습니다. 호는 국헌이고 시호는 문항공으로 민부상서, 진영관 대지학, 밀직사사 홍문관사를 지낸 분입니다. 세칭 산하선생으로 문곡서원과 용안사에 배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대가 있습니다. 호는 묵제로 수문전 대지학을 지내고 문곡서원에 배양된 분입니다. 그리고 이희경이 있습니다. 경상병마도 원수이고 울주 가수원에서 외구를 징벌하여 대성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건지가 있습니다. 수지는 운봉 현감을, 그리고 신지는 정병조 판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지가 있습니다. 중랑장으로 지자를 가진 오형제가 모두 현달하니 알차고 잘된 것을 오지다라 합니다. 이 말은 위에 갈지자 오형제에서 유래되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덕후가 있습니다. 호가 면화로 한주 이선생, 사미연 장선생 양문에서 소양하신 분입니다. 1894년 곡간을 열어 기민을 살리고 계속된 구율로 가산이 기울어졌습니다. 명성왕후 시해 진상을 외국 공간에 전달하신 분이고 1919년 유림단 사건으로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건국 포장이 추서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정기가 있습니다. 호가 제스로 사미연 장선생, 서산 김선생 양문에서 수학한 분입니다. 학덕이 높고 학문을 장려하신 분이고요. 저술로는 성위편, 팔해요선, 퇴서절요, 대산절요, 중사짐약, 동국사 정몽편, 벽진이시 문헌록 등 문집 수십 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기가 있습니다. 호가 백아로 이명과 이덕후의 손자입니다.
홍화 이선생 문화에서 수학하였고 국권 회복을 위해 일생을 바친 분입니다. 파리장서 사건의 최연소자로 서명했고 대구은행 폭파 사건으로 2년 2개월 옥고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건국 훈장 애족장이 주서되고 예국지사 추모비가 건립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원 및 비갈이 있습니다. 문곡서원에는 문안공 산하 이경간 선생을 주양으로 묵제공 2대와 정, 병조, 참판공 2군상을 종양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헌당이 있습니다. 정헌공 이건지의 우모 이서입니다. 그리고 완정고택이 있습니다. 완정선생 성지 이엄영의 사후로 경부지방문화재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리고 제강서당이 있습니다. 제서선생 이정기의 우모이소입니다. 산하선생이 있습니다. 이경간의 유업이가 명곡동 입구 및 중앙에 소재하고 정원공 이건지 유업이도 명곡동 중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국지사 배가 이정기 선생의 추모비가 명곡동 입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예, 개은숙의 기다리는 여심이 되겠습니다. 외로울 때 눈을 감아요. 자꾸만 떠오르는 그대 생각에 가슴에 느껴지는 사랑의 숨결 멀리서 아득하게 전해 오네요. 사랑이 끝났을 때 남겨진 이야기는 시들은 꽃잎처럼 흐르는 세월이 아쉬워하겠지. 내 마음 외로울 땐 하늘을 봐요. 흐르는 구름 위에 마음 띄우며 내 곁에 와달라고 기원하면서 오늘도 기다리는 여인입니다. 남겨진 이야기는 시들은 꽃잎처럼 흐르는 세월을 아쉬워하겠지. 내 마음 서러울 땐 하늘을 봐요. 흐르는 구름 위에 마음 띄우며 내 곁에 와달라고 기원하면서 오늘도 기다리는 여인입니다. 오늘도 기다리는 여인입니다.
기다리는 여인입니다. 오늘도 예,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예, 이어서 성산이 시 한계의 대포 문중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약유래는 성산이 시는 고려 개국 벽상공신 삼중대광 사공 성산인 이능이를 시조로 하고 있습니다. 고려 태조 18년인 935년 겨울 왕이 후백제왕 견훤을 징벌할 때 이능일공을 분부장군으로 삼으니 이능일공은 최은과 더불어 600명의 민병을 거느리고 고려 태조를 도와 승리하였습니다. 이듬해 후백제를 평정하여 대업을 완수한 태조는 이능일공이 사만 통일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치하하고 휘능자에 일자를 가하여 능일로 사명하고 벼슬을 정일품인 사공으로 높였습니다. 고려 태조 23년인 940년에 전국의 주군 제도를 고칠 때 태조는 이능일공의 거소 부근의 오현인 성산현, 신안현, 적산현, 수동현, 계자현을 통합하여 경산부로 성격시키고 공을 성산군으로 봉하여 경산부의 어뜸인 성산현을 봉지로 삼았습니다. 또 왕녀인 정순대장 궁주와 혼인하게 하니 그 자손들은 성산을 관양으로 하였습니다. 이해 겨울 태조는 개경 신흥사에 공신당을 세우고 당내 동서 벽상에 통일 사만의 좌명 공신들의 화상을 봉안하였는데 이능일공의 화상도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세거 분포가 되겠습니다. 성산이시는 현재 5개 파를 형성하여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나 전형적인 집성초는 성주군 월왕면에 있는 한계마을입니다. 한계의 성산이시들은 고려 말에 조봉대부 사관원 자정원을 거쳐 강원도 알련부사를 지낸 14세 이열왕을 파조로 하는 정은공파의 후예들입니다. 한계 입향조는 정은공의 장자인 진주 목사 이우가 됩니다. 그가 대대로 세거하였던 성주 읍내에서 한계를 이주한 내력은 자세하지 않으나 영남의 요충지였던 성주목이 번화해지자 그 번잡함을 피하여 입항하여 사는 얘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목사공의 6대손인 월봉 이정현의 자손들이 세거하고 있습니다. 월봉의 손자대에서 백파, 중파, 숙파, 계파, 내파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인물 소개가 되겠습니다. 월봉 이후 한계마을은 10명의 대과급제자와 24명의 속과급제자를 배출했습니다. 대과급제자를 중심으로 주요 인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정현은 1587년에서 1612년까지 생존하신 분이고 호는 월봉입니다. 광해 때 문과 신년시에 급제하여 홍문정사를 지냈습니다. 약관의 한강 정구의 문인으로 명망이 우뚝하였으나 26살에 요절했습니다. 한강 선생과 영의정 최명길, 형조 판서 이지환, 영의정 이성구를 비롯한 당대의 명류들이 모두 공자 문화의 안자에 비유하며 애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문이 있습니다. 1713년에서 1773년까지 생존하신 분입니다. 호는 돈제고 묵가에 급제하여 선정관이 되었습니다. 사도 세자의 호위무사로 참변 당시 생사관에서 충의를 다하고 관직을 살탈당했습니다. 그 뒤 훈련은 주부에 제소되었으나 나가지 않았고요. 고종 36년인 1899년 조정은 성주 군수를 보내어 감효에 취재하고 그의 6세손 이기철에게 효능 참봉을 제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석구가 있습니다. 1721년에서 1785년까지 생존하신 분으로 호는 동계입니다. 영조 27년에 정시문과에 급제하신 분이고요. 옥고에서 치적이 탁월하여 떠나온 뒤 현민들이 유예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영해부사, 사관원 사관, 사원부 지비, 군자 감정 등의 벼슬을 지낸 분입니다. 그리고 이혜진이 있습니다. 1727년에서 1777년까지 생존하신 분으로 호는 한천이고 미호,
김원행의 문인입니다. 영조 27년 문과 춘당시에 급제하여 벼슬이 통원대부 종부시정에 이르렀습니다. 내정으로 이조정랑과 사원부 장령, 춘추관 편수관을 역임했고요. 외직으로는 태천 현감을 지냈고 선정을 베풀어 현민들이 유예비를 세운 분입니다. 그리고 이민덕이 있습니다. 1728년에서 1786년까지 생존하신 분입니다. 호는 한호 또는 회실입니다. 종신토록 타사를 전폐한 채 학문에만 전심하여 의학, 복서, 성령, 윤려, 지도, 물상과 기문, 폐스에 이르기까지 두루 막학하였습니다. 판서 조음이 관찰사로 보험하여 내가 이곳에 와서 이군 한 사람 얻은 것으로 족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규진이 있습니다. 1763년에서 1822년까지 생존하신 분입니다. 호는 농서이고 정조 23년에 춘당대 알성시의 장원으로 급제하여 성균관 전적에 제수되었습니다. 건친을 위해 환영하는 그에게 정조는 특별히 주서 백선 한지를 하사하였습니다. 내직으로는 종부시 주부와 병조 정랑, 사원부 장령을 지냈으며 외직으로는 언율 현감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민실이 있습니다. 1771년에서 1840년까지 생존하신 분이고 호는 당산입니다. 순조 신사년 춘당 대시 문과 얼가에 급제하여 벼슬이 통원대부, 사원부 장령과 문청 군수를 거쳐 교수관, 판관, 정이품 등 46년간 벼슬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유문집은 상국 영의정 조두승과 공조 판서와 판의금 부사를 역임한 삼종손 이원조 판서께서 간행 개선되었습니다. 당상기는 족후손 진사돈이가 찬하고 행장은 청주 정은석이 갈명하였습니다. 당시 국상 영의정 조두승과 생존한 재상 이지연 의정을 지낸 1777년에서 1847년까지 생존하신 분과 마격지우로서 공의 처가인 정일두 선생 생가 인근인 경남 함양 거창 안이를 말합니다. 당상 거실에서 만난 것이 끝이었으니 이 같은 중마고를 어디서 다시 만날 수 있으랴 하며 통곡했다는 고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후 이곳 지명을 공의 호를 따서 당산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조가 있습니다. 1792년에서 1891년까지 생존하신 분입니다. 호는 응화이고요. 순조 때 정광문과 얼가에 18살로 최연소 급제하여 강릉 부사와 경주 부윤, 제주 목사 등의 외직과 대사관, 한성 판윤, 판의금 부사, 공조 판서 등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시호는 정은이고요. 한계가 낳은 최고의 관인이며 성리학자이기도 한 그는 퇴계 이황의 주리학을 개성하여 장질인 한주에게 전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 진상이 있습니다. 1818년에서 1886년까지 생존하신 분으로 호는 한주입니다. 응화의 조카로 숙부의 권면으로 성리학에 침잠하여 적심리스를 확립하고 퇴계 이래의 주리학을 집대성하신 분입니다. 당시 영남 최고의 학자로 조선의학 6대가의 한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동상이 있습니다. 1728년에서 1878년까지 생존하신 분이고 호는 포석입니다. 판의금 이원조의 셋째 아들로 사종숙인 유의당 이원규의 계자로 입양되어 고종 임원년의 문과 정시의 장원급제하여 성공관 전적에 제수되신 분입니다. 옥당록에 이름이 오르고 홍문관 부수찬이 되었습니다. 동학교수와 홍문관 교리, 사원부 장령 등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민희가 있습니다. 1807년에서 1862년까지 생존하신 분이고요. 철종 을모년 식년시 병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통운대부 사원부 장령에 이른 분입니다.
그리고 이성희가 있습니다. 1847년에서 1916년까지 생존하신 분입니다. 호는 대개고 한계이며 한주의 아들이며 구한말의 의사입니다. 가학을 이은 명류였고 국군이 기우는 것을 보고 1908년 블라디보스톡으로 망명하여 이상설, 김창숙과 함께 자제들의 교육과 광복운동에 헌신하신 분입니다.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주서되신 분입니다. 예, 그리고 성산이시 가천 죽곡문중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관양 유래로 보면은 성산이시의 내력은 타 군에도 많이 거주하고 있겠지만 특히 성주군에서는 성시 중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문중입니다. 파별로 곳곳에 분포되어 거주하므로 다 다른 것이겠지만 시조는 같습니다. 우선 시조는 초휘는 이능이고 고려 태조가 사만 통일에 공이 많아 일자를 하사하여 능일로 하였습니다. 개국벽상 좌명공신 삼중대광사공 성상백이신이 성산이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거 분포가 되겠습니다. 이후의 내력은 일부 생략하고 13세 봉상대부 평양소윤 이문강께서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장자가 지인주사 이여충이고 백파로서 형 고령군 관등을 중심으로 여러 곳에 분포되어 거주하고 있습니다. 차자가 지검산사 이여신의 중파로서 현 칠곡군 양목을 비롯해서 성주군에서는 용암, 봉산 및 벽진, 태정, 가천, 죽곡 등으로 분포되고 있습니다. 셋째 아들은 좌정은 강원도 점령부사 이일왕의 계파로서 현재 오랑, 대포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집승촌을 이루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파는 생략하고 금상공 이여신께서 네 아들을 두었는데 유원, 유형, 유리, 유정이 있습니다. 성주, 가천, 죽곡은 셋째 아들인 유리의 후손입니다. 유리는 세 아들을 두었는데 맹보, 중보, 계보입니다. 셋째 아들 계보의 후손으로 내려오고 19세 영산, 현감, 만성, 이삼성공께서 아들을 하나 두었습니다. 그리고 20세 통원대부, 사제감, 청정, 두남 이은부 공이 이곳 죽곡의 입향조가 됩니다. 가천에 입항하면서 마수리 구수동에 거주하였고 그 이후 동원리 난금에 거주하였습니다. 현재 난금에는 입항조를 기리기 위해 제실을 건립하여 제실 이름을 경모제라 하며 지금까지 자손들이 관리하며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남 이연부공은 세 아들을 두었는데 장자는 통원대부 군자감 이계상입니다. 그리고 차자는 동정대부 이계문 후손은 현재 죽곡에 거주하며 셋째 아들 이계성 후손은 현재 동원리 양촌 불악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세 가선 동지중추 노서헌 이중벽 공이 네 아들을 두었습니다. 장자는 통덕랑 우제 이도제 공이고 차자는 이홍제, 셋째는 시남 이연제 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야헌 이춘제 공인데 네 형제가 이곳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선사는 난금에 있고 원래 조상들의 터전인 동원에서 죽곡으로 이주하여 이동을 하였습니다. 죽곡은 세 개의 자연불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성산 이시보다 먼저 상죽, 하죽의 성주 이시의 입향조가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연불악으로 뒤에 보면 좋은 대나무가 많이 있어 마을 이름을 죽곡이라 일컬었습니다. 양지에는 마을 앞을 흐르는 천수가 대가천수와 합쳐집니다. 흐르는 천수 위쪽에 있는 마을이 상죽이고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 하죽입니다. 천수 건너 음지 쪽에 있는 마을이 성산이시 집승촌 음죽입니다. 현재는 여러 성씨들이 살고 있었으나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상하죽에는 성주 이씨와 외손이 되는 야성 송씨가 거주했습니다. 음죽에는 원래 성산 이씨만 거주했고 동리 입구에 네 형제를 숭상하고 기리기 위해 제실을 건립하여 제실 이름을 사의당이라고 칭하고 현재까지 자손들이
선조를 숭상하며 선산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 소개가 있습니다. 이삼성이 있습니다. 호는 만송이고 영산 현감을 지낸 분입니다. 그리고 이은부는 호는 두남이고 통운대부 사제 감청정으로 죽곡 입형자입니다. 그리고 이계상이 있습니다. 통운대부 군자감을 역임했고 이계문은 통정대부입니다. 그리고 이중벽이 있습니다. 호는 노서헌이고 가선 동지 중추였습니다. 그리고 이도제가 있습니다. 호는 우제, 통등당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수태가 있습니다. 호는 농천이고 통정대부 내부주사를 지냈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고을 학당을 들으셨습니다. 예,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임태경의 사랑은 생명의 꽃입니다. 가 되겠습니다. 고요히 잠들고 강물은 잔잔히 흘러가는데 그대 가슴에 기대어 가만히 듣는 숨결 사랑의 기쁨이 넘치네. 나는 새가 되고 싶어요. 나는 별이 되고 싶어요. 나는 아름다운 꽃이 되고 싶어요. 내가 사모하는 님이여, 나를 사랑하는 님이여, 영원히 나를 사랑해 주오. 사랑은 생명의 꽃이요, 미움은 절망의 불꽃이라오. 그대 사랑은 언제나 나에게 희망을 주지만 미움은 고통뿐이라오.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드릴 것도 없어요. 오직 그댈 사랑하는 마음 하나뿐. 내가 사모하는 님이여, 나를 사랑하는 님이여, 나 항상 그댈 위해 살리라. 가진 것이 없어요.